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 글로벌 계측 장비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파크 시스템즈의 박상일 대표는 AFM 분야 전 세계 1위를 넘어서 글로벌 계측 장비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AFM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DHM과 ISE 분야까지도 사업을 더 확장해서 글로벌 계측 장비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장 조사 기관 QI 리서치에 따르면 파크 시스템즈는 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AFM 시장 점유율 20.6%를 차지했고 미국의 브로커는 18.5%, 영국의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는 10.5%로 해외의 유수 업체들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는 지금까지 AFM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잘 유지하고는 있지만 2위 업체와는 큰 점유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파크 시스템즈의 AFM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FM 장비는 반도체를 검사하는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고 미세화에 적합한 대책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반도체의 회로 선폭은 마이크로 단위에서 나노미터까지 미사되면서 반도체 불량률이 높아지는 추세고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계측 장비가 마이크로 단위까지밖에 측정을 못했는데 이제는 나노미터까지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AFM 장비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공정 분야에서는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HBM 등 여러 고도화된 새로운 공정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또한 AFM의 도입이 많아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증할 만한 그러한 근거는 지난해 매출액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결과를 보시면 매출액은 1751억 원, 영업이익은 38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AFM의 유망한 전망 덕분에 IM증권사에서는 25년 올해 매출액을 201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02억 원으로 작년보다 더 올해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사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창업 당시 목표했던 AFM 전 세계 1위와 매출액 1000억 원을 모두 읽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기업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의 다음 목표인 글로벌 계측 장비 회사가 되는 것 또한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스위스 기업인 린시테크와 독일 기업인 아큐리온을 인수했고 이는 DHM과 ISA 분야까지 계측 장비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공사는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해서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AFM 장비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또한 예측 장비 라인업을 늘리기 위한 MMA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외 5개의 회사와 MM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MMA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 수 있었는데요. 기존 사업을 잘 성장시키면서 관련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성장 기업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분명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라인업을 확대하고 이후에 제약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로도 AFM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FM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신사업을 과천으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또한 어느 정도 기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좋지 못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동사 또한 원래는 웬만한 대내적인 영향에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확실히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동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코스닥을 비교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동사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타 기업들이나 이러한 대표적인 지수나 삼성전자에 비교해 봐서도 큰 변동성은 없는 편이고, 큰 타격 없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시총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비중은 굉장히 좀 적긴 하지만 만약에 다른 주식들이 잘 돼서 자산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파크 시스템즈의 비중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불황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우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큰 타격 없이 기업을 잘 운영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이미 여러한 역경을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신뢰도 생겼고, 여러 증권사들 또한 주가를 하향하지 않고 대부분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의 뉴스 소식들만 봐도 동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동사에 대한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크 시스템즈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가가 지금보다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